투자 단원인데 이제 저축을 넘어와서 드디어 이제 투자인데, 투자 그러면 대표적인 게 바로 주식이죠. 주식 같은 게 바로 투자입니다. 채권. 그거 은행에 돈 넣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은행에 돈 넣는 것, 예금 상품 드는 것도 투자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좀 더 다른 적금 외의 나머지 투자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 예금은 수익률이 낮다는 단점이 있지만 주식은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폭삭 망할 수도 있죠. 자, 투자가 왜 필요하냐면 대부분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그냥 물가 상승을 방어하거나 약간의 더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거에 그칩니다. 근데 투자를 하면 솔직히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2학년 때 몇 번 이야기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그 처음에 우리 학교 발령받고 이미 퇴임하셨어. 그분이 돈이 3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 때 여기 도봉산역 근처의 아파트가 3천만 원이었고 강남의 아파트가 3천만 원이었대. 그래서 그 선생님은 도봉산역 근처의 아파트를 사셨대. 근데 도봉산역 아파트는 그 당시 때 한 7억 8억이었고 강남 아파트는 음마아파트 30억 가까이였다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아파트 1회만 샀었으면 진짜 그래서 하여튼 투자를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투자가 이게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투자가 미래의 가치를 얻기 위해 현재 가치를 어느 정도 안 쓰고 돈을 모으는 거지만 비슷하지만 더 훨씬 더 위험하죠. 하지만 위험을 감당하는 이유는 바로 위험과 기대 수익이 상충관계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위험은 어쩔 수 없는 거지. 됐나? 자, 그래서 기대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이 높습니다. 기대 수익도 높지만 위험이 높은 게 역시 주식이고, 기대 수익이 낮은 만큼 위험이 낮은 게 바로 예금이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표현하면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서로 상반된 거, 상충된다 하죠. 그래서 위험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익이 올라가지만 위험이 떨어지면 그나마 수익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례라고 할 수 있죠.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만 얻을 수는 없죠. 수익을 얻고 싶으면 위험을 택해야 되는 거지. 됐지? 자, 투자와 투기. 자, 말해볼게. 자,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야. 투자는
좀 이렇게 뭐 장기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든지 뭐 앞으로 전기차가 발전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 투기는 어떤 거냐면 막 진짜 비정상적인 방법, 막 주가 조작 아니면 막 도박 같은 거, 막 약간 좀 정상적인 것보다는 막 비정상적으로 샀다 팔았다 한다든지. 그러니까 수익률이 한 10%면 여러분 투자입니다, 대부분. 근데 막 50%, 100% 이런 거 추구하는 거는 그건 투기입니다. 도박이죠. 그런 게 바로 차이입니다. 그리고 투자는 약간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 투기는 약간 확실하지 않은 우연, 그러니까 도박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험. 그리고 투자는 뭔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면 그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나도 도움이 되는 거. 근데 투기는 누군가의 돈을 뺏어와서 내 돈이 되는 거. 그리고 제로섬. 그래서 투자는 사회 전체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지. 테슬라도 성장하고 나도 돈 벌고 그런 겁니다. 자, 투자를 결정할 때는 우선 수익이 좋은지 그리고 안전한지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2학년 같은 이미 통사 때도 했던 거지. 그래서 수익성과 안정성, 유동성은 서로 역시 상충되는 게 많으므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은 안정성이 높지만 수익성이 낮고, 주식은 고위험 고수익이지만 어느 정도 위험이 많고, 채권은 중간 정도라는 겁니다. 요거는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아. 하지만 됐나? 자, 투자에 따른 위험, 체계적인 위험은 전체 시장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최근에 뭐 이스라엘 전쟁, 이거는 어느 정도 전체적 시장에 대한 위험이죠. 미안. 반대로 설명했다. 체계적 위험은 오히려 정부 정책 변화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체계가 돼 있는 거, 이게 체계적 위험이고, 오히려 방금 말한 거는 비체계적 위험이죠. 갑자기 뭐 석유 파동이 일어난다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특정 기업에만 영향 주는 거. 만약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추락해버리면 대한항공 회사만 주가가 떨어지지 삼성전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체계적인 위험. 자, 투자의 방법에는 직접 투자, 즉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사는 게 직접 투자입니다. 그럼 이러면 배당금이랑 이자 수익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채권으로부터 받는 거고, 주식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죠. 이거는 뭐 회계원리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2학년들은 여러 번 들었을 거고, 그치? 자, 그래서 투자자는 직접 유동자산 주식 채권을 삽니다. 사고 이거를 투자 수익을 받는 거죠. 선생님도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도. 자, 그럼 뭐가 간접 투자냐? 간접 투자는 금융기관한테 돈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간접 투자가 예금이고, 염전에 집중해.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회사, 증권회사 맡기는 거고, 대표적인 게 바로 펀드죠. 펀드는 그 주식회사, 그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그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팔아가지고, 내 돈 가지고 사고 팔아가지고 돈을 벌게 해주는 거죠. 이게 간접 상품입니다.
쌤은 최근에 그 약간 해외 펀드, 구체적인 이름은 말 안 할게. 근데 해외 펀드를 샀거든. 그럼 어떤 거냐면 내가 쌤이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게 내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지. 해외 주식. 아니, 요즘은 쉬워졌어. 근데 내가 교사 생활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막 해외 주식까지 관심 가질 수 없잖아. 그리고 해외 주식을 진짜 투자하려면 그 해외 기업의 그 재무제표도 봐야 돼. 근데 내가 그걸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런 거 할 시간 없는데 내가 해외도 투자해보고 싶으니까 해외 펀드를 가입해. 그럼 나는 돈을 입금해. 입금하면 그걸 누가 굴려줘? 그 회사가 굴려준 거야. 자산운용회사가. 그걸 다 굴려줍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뭐 내가 인도 펀드를 샀다고 하면 인도 회사를 그 증권회사가 샀다 팔았다 해줍니다. 그거 다 관리해주는 펀드입니다. 알겠죠? 장점은 적은 투자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10만 원씩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더 적은 금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쌤이 지식이 물론 있더라도 바쁘면 그거 다 알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전문 지식이 부족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트남도 좀 사고 인도도 사고 뭐 중국도 사고 미국도 사고 캐나다도 사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걸 나눠서 여러 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로. 알겠지? 자, 그래서 간접 투자자는 중요한 게 이 바로 전문 금융기관이 끼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금하면 얘가 증권이나 이러한 주식 채권에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나한테 주죠. 대신 얘는 중간에 돈을 받을까 안 받을까? 얘가 받습니다. 얘가 운영 수수료라고 해서 여러분 펀드 보면 운영 수수료가 5%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낸 돈의 5%는 얘가 운영 수수료로 자기 이미 받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치면은 막상 얘한테도 기본적으로 비용을 줘야 되니까 이걸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은 직접 투자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이러니까 그래도 수익률 좋은 거 하니까 얘한테 어느 정도 수수료 주고 그 다음 운영하는 겁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5% 그러면 적어도 100만 원 넣으면 5만 원 얘한테 준다는 거거든. 그럼 95만 원으로 내 걸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이래 나오는 거야. 이해돼? 얘한테 주는 돈이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좀 고민은 됐죠. 근데 5%까지는 아니고 적습니다. 그것보다. 자, 볼게. 간접 투자랑 직접 투자인데 이거 정리해 놓은 거죠.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는 공동 투자하고 직접 투자는 소액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요거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투자하면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하다 보니까 위험을 줄일 수 있죠. 자, 직접 투자 상품에는 대표적으로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은 그 회사의 지분을 사는 겁니다. 한 5분만 더 그냥 끝낼게. 알겠지? 조금만 힘내. 자, 그래서 그 99까지 못 가더라도 그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미 너희도 피곤해하는 것 같아. 그게 딱 느껴졌어. 자, 그래서 대신 설명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딱 할 만큼만 하고 끝낼게. 그래서 주식은 그 회사의 지분을 직접 사는 거. 그래서 내가 하이브의 주식을 사면 내가 하이브의 주인이 되는 거지. 그 지분만큼. 자, 그리고 만약에 그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내가 뭐 그 회사의 나머지 빚까지 내줄 필요 없습니다. 단 내가 가진 주식의 지분은 잃어버리는 거죠. 만약 내가 1,000만 원 투자했으면 그 주식 1,000만 원씩 날아가는 겁니다. 회사 망하면. 그리고 그래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주식만큼 책임을 하기 때문에 유한 책임입니다. 책임은 딱 거기 한계입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회사 설립하기 위해서 돈 필요한데 그게 바로 자본금인데 회계 원리 때 나오죠. 그래서 회사를 만들 때 처음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주입니다. 그래서 회사 소유권이 표시된 종이인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회사의 주인한테 조금만 집중해. 회사의 주인한테 돈을 벌었으면 회사가 주인한테 뭘 줘야 되겠어? 돈을 줘야 되잖아. 그 주는 돈이 뭐라고? 배당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했지만 내가 하이브 주식 갖고 있어. 유진스가 돈 벌었어. 유진스가 번 돈을 누구한테 줘야 돼? 나한테 줘야 되지. 나 회사 주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주식 수만큼 유진스가 나한테 배당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배당입니다. 근데 하이브 주가가 좀 올랐어. 그럼 내가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팔아도 되죠. 팔고 딱 시세 차익 털면 됩니다. 그게 바로 시세 차익. 자, 보통주는 일반적인 주식이고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이브의 주식 한 주를 갖고 있으면 한 개 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1학년 때 이런 거 처음 보는 거지. 이렇게 좀 설명 간단히 하고 1학년 조금만 돼. 설명할게. 자, 그래서 우선주랑 보통주가 있는데 2학년들이 이거 다 알지? 그래서 우선주는 배당과 자녀 재산에 우선 선순위, 우선하는 게 있고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우선주를 다시 보면 우선주는 뭐냐면 보통주는 그 기업의 주식 한 표를 가지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면 우선주는 뭔가 돈에 대한 권리가 우선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먼저 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회사가 없어질 때 남은 재산을 먼저 받거나 이러한 돈에 대한 권리가 우선시 돼 있다는 겁니다. 대신 우선주는 돈만 먼저 받을 수 있지 주식의 대표적인 권리인 의결권이 없습니다. 즉 뭐냐면 의결권은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의결권은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표인데 그 표를 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야, 나도 지친다. 여기까지 하자. 우선주랑 보통주. 알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